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 남긴 거 있죠.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남기셨던데 그거 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채팅 안에서 질문은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오늘은 채팅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주의사항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미리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나는 포스팅 속도도 빠르지 않고 오래 걸리고, 지금 앞에 상위 노출 이 부분도 처음 들었다, 아니면 아직 익숙치 않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거부터 먼저 적응하시고, 그게 최소 30분 이내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뒤에 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죠? 이 참 그 딜레마긴 하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요 뒤에 거는 앞에 거 되는 분들만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포스팅 속도가 좀 빨라져야 요 뒤에 거 신경 썼을 때 내가 시간이 좀 더 들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앞에 것만 하더라도 막 1시간, 2시간씩 걸리는데 이것까지 챙기면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설명드릴 때 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포스팅 할 때 결국 네이버가 추구하는 거 양질의 포스팅이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포스팅을 만들기 위해서 선호해야 되는 거. 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건 다 오케이. 그리고 광고나 불법성이 있는 건 다 X.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의 포스팅 지수, 점수 이런 게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품질에 관련된 거, 품질에 도움되는 요소들은 이런 거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용량이 크다든가, 그러니까 고화질의 이미지라든가, 사이즈가 크다거나 이런 것들은 품질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 네이버 공식 문서에 있어요. 이미지 클수록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글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를 막 100자, 200자, 막 90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습삼아. 물론 이제 실행이 어려워서 연습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글자 수가 너무 적으면 이것도 품질 자체를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조금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질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질의 의도가 중요한데, 글자를 저는 보통 한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괜찮은 글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글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섭취량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마의 어떤 효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구입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 추가로. 맞죠?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양도 늘어나고 품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것만 쓰기에 막 1500자, 2000자가 안 나오니까 마의 유래라던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말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넣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질의 의도에서는 얘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품질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글자가 많고 양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질의 의도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루 섭취량을 검색한 사람은 효능, 구입처 이런 것도 같이 검색을 해 본다는 거니까, 그런 키워드들, 세부 키워드들, 연관 키워드들이 본문에 들어갈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런 게 품질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 또 반응도 내 글에 공감 댓글이 많이 달렸어. 그러면 또 품질이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 쓸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품앗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품앗이 활동을 하는데 막 2-3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그죠? 너무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이라기보단 오히려 그런 게 블로그를 또 계속 하는데 방해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품질의 반응도도 좋다. 그래서
네, 요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도 좋은 글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 사실은 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입니다. 이 글을 봤는데 막 10초, 20초 만에 나간 글이랑 5분, 6분씩 읽은 글이랑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겠어요? 맞죠? 그러면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동영상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좀 다음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문체나 뭐 그런 글들을 쓴다거나 아니 심리적인 장치들 같은 거 뭐 손실 회피 겨냥이라던가 일관성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걸 녹여가지고 글에 넣는다거나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블로그 포스팅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픕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신성인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최신 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쓰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어떤 주제와 그 키워드에 대한 관련된 글이라 하더라도 두 어떤 품질이 비슷하다. 글의 품질이라던가 블로그 품질 지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결국 최신 글이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을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것도 네이버 공식 문구에 있어요. 단순히 홍보하는 글이라던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한 것처럼 쓰는 그런 후기들,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안 좋아합니다. 제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내 글이 많으면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단이야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가 저품질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맞죠? 아무튼 그렇고, 요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유사문서, 챗GPT를 쓰게 되면 유사문서성이 많아져서 뭔가 저품질이 된다거나 블로그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프롬프트를 좀 더 유사문서가 안 나오게끔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글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면 좋고, 유사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쓰면 안 좋아요.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광고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글의 형태들의 어떤 성격들을 보니까 똑같은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고, 혹은 상품 이미지나 서비스 이미지가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광고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고글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왕이면 조심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린 광고글이 아닌데, 맞잖아요. 광고글이 아닌데 뭐 문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전에 썼던 이미지를 썼던 거잖아요. 하지만 네이버는 그거를 광고 글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냥 하나하나 사람이 읽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요소에서 좀 두드러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재밌는 건 네이버는 유사 이미지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면 유사 이미지가 많이 쓰이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좀 해석이 돼 있어요. 다음에 제가 그 문구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그래서 보통 유사 이미지를 쓰다 보면 한 장만 안 쓰잖아요.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유사 이미지가 뭐 10장 이상씩 잡혀버리면 글이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유사 이미지는 조심하는 게 좋고, 금치거 같은 것도 조심하라고 하죠. 이런 게 참 골치 아픈 건데, 금치거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그 욕설이라던가 약간 좀 야한 글이라던가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금치거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글들을 대놓고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도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요건 안 잡는 것 같긴 한데, 맞죠? 금치거 사이트에서는 이건 안 잡으니까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좀 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없나? 이게 문장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추구하는 글이라고 썼는데 요렇게 연결돼 가지고 금치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가추가 의미가 없지만 이게 뭐 얀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고 올게요. 아무튼 금치거 있어. 요거를 판별하는 사이트가 있어. 네이버에 금치거라 치면은 금치거 구분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뽑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금치거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요런 것들을 신경을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요거 언제 다 신경 쓰고 있냐고요. 맞죠?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신경 안 써도 상위 노출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런 걸 신경 쓰면 왜 신경 쓰느냐를 봤을 때 결국 앞에 것들을 신경 쓰면 품질이 더 높아지고 품질이 깎이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의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좋은 품질의 글들이 많아지니까 내 블로그 지수나 품질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죠?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소재와 주제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덩달아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신경 쓰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거야. 어렵고 이걸 언제 다 신경 쓰냐는 거지. 이걸 다 신경 쓰고 보니까 막 5시간씩 걸렸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소화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